지금 전장은 스텔스가 곧 생존입니다. 이 시대 하늘의 생존자는 눈에 띄지 않는 자, 그런 의미에서 KF-21은 더 이상 4.5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진화의 결정판이 바로 KF-21EX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매체에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EX가 5.5세대급 전투기라고 보도한 기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새롭게 공개된 KF-21EX CG에서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닙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소형 유도폭탄, 그리고 2000파운드의 GBU-31 GDAM까지 담을 수 있어 외부 무장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스텔스 설계로 대전환을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타임즈는 내부 무장 시스템 덕분에 적의 방공망을 돌파해 깊숙한 전략 목표 타격이 가능해졌고 생존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KF-21EX는 F-35의 핵심 스텔스 기술을 일부 흡수하면서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즉 KF-21EX는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닙니다. 형상을 바꾸고 소재를 바꾸고 무장을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전투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 CG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와 구조 설계의 변화까지 포함된 진짜 변화입니다. KF-21을 기점으로 한국은 더 이상 항공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 전투기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KF-21EX는 한국 항공기술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서막입니다. 해외 군사매체 내셔널 시큐러티 저널은 KF-21EX가 F-35급 센서 통합과 내부 무장창을 동시에 구현한다면 사실상 5.5세대 전투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5.5세대라는 개념은 기존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에 더해 AI 기반 네트워크 전투와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범주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짧은 개발 주기와 민간 IT 강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EX는 비용 대비 성능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F-35A의 단가가 약 8천억 원으로 약 7천만 달러 수준인데 반해 KF-21은 약 4천억 원으로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KF-21EX는 내부 무장창과 센서 업그레이드를 거치더라도 미국제 스텔스기에 비해 여전히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F-35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유지비 부담을 우려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KF-21EX를 잠재적 차세대기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개발 비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KF-21 블록1 개발 당시 일부 ADD 연구원과 카이 기술진은 F-15SE의 콘포멀 무장창 개념을 연구 차원에서 접목하려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과 기술적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KF-21EX 설계 방향에 반영된 셈입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해외 사례를 흡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전투 환경에 맞는 독자적 설계 철학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EX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진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글로벌 무기시장 판도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동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산 F-35 도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적 우위를 내세워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이라 하더라도 원한다고 해서 스텔스기를 살 수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한국의 KF-21EX가 치고 들어갑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이후 KF-21 관련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수준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실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내적으로도 KF-21X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정치적, 전략적으로 우리는 5세대 기술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KF-21X를 공개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무슨 5세대 기급 전투기를 개발하느냐며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의문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F-21X는 기술 시연용이 아닌 실제 전력화를 전제로 개발되는 실전형 모델입니다. 내부 무장창 도입, 신형 센서 통합, 전자전 능력 강화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타격력을 고려한 변화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5.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 5세대 성능을 넘어서려는 세계 각국의 야심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터키의 TF-칸 전투기나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GCAP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외산 의존도가 높고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반면 KF-21X는 이미 정해진 일정 안에서 실현 가능한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아이은 2026년 초도 작전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록2는 정밀 타격 및 전자전 능력까지 갖춰 2028년 전력화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속 일정도 1년 이상 당겨지면서 세계인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KF-21X는 이 연속성 위에서 빠르게 스텔스 무장창과 첨단 센서 통합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KF-21X가 기존 기체와 높은 호환성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용 절감과 업그레이드 속도를 모두 잡는 전략적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무기 성능 면에서도 KF-21X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경쟁력 있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먼저 KF-21X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F-22, 젠-20 등 기존 스텔스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정면 돌파한 셈입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 주요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즉 KF-21X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ADD 등 관련 기업들은 KF-21X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대 중반 KF-21X가 실전 배치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미국과 유럽에 버금가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국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ITAR 규제로 인해 스텔스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X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이미 FA-50을 운영 중인 필리핀, 태국 등도 유력한 고객입니다. 결국 KF-21X는 단순한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상징적 모델입니다. 또한 KF-21X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센서와 전자전 장비의 고도화입니다. 현재 블록1에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가 장착되지 않았지만 블록2에서 외부 장착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F-21X 개념대에서는 F-35처럼 기체 내부와 일체화된 형태의 스텔스형 센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적 탐지 능력의 향상만이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 증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치입니다. 해외 매체 더 워존은 이를 두고 한국이 기존의 외부 포드 방식에서 벗어나 서방 최첨단 전투기와 같은 스텔스 센서 통합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료와 무장 운용의 병행 문제입니다. 2000파운드급 폭탄까지 수납 가능한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면 연료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X는 콘포멀 연료 탱크 도입을 염두에 둔 설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CFT는 기체 외형에 밀착시켜 장착하는 연료 탱크로 항력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항속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는 연료 공간뿐 아니라 추가적인 무장창이나 전자전 장비를 수용할 여유를 제공합니다. FC-5S의 개발 당시 보잉이 제시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KF-21EX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통합형 구조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한반도 전장뿐 아니라 중동과 인도양까지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 연결됩니다. 전자전 능력의 강화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KF-21EX는 디지털 RF 메모리 기반 전자전 장비를 도입해 적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가짜 전파 신호로 허상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KF-16이나 F-15K에서 사용하는 기만기보다 훨씬 고도화된 체계이며 인공지능 기반 전술 지원 컴퓨터와 연계될 경우 유무인 복합 전투 환경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X가 적 전투기를 탐지하면 AI가 위협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별해 파일럿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옆을 비행하는 한국형 유 무인 편대기의 교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술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능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KF-21X는 단순히 F-35의 대체제가 아니라 현실적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진짜 스텔스 전투기라는 희소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5.5세대라는 범주를 고려했을 때 터키의 TF칸이나 일본의 GCAP 장기 개발 프로젝트에 머무르는 사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실전 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언론이 KF-21EX는 단순한 블록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9일 5세대 전투기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KF-21을 추월했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은 초도 비행 이외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전 세계의 망신을 자초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투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에서 포착된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대 도입을 검토한다던 찔러보기식 수출 전망이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칸 전투기 생산을 위한 전용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KF-21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인데요. 현대의 최신 전투기는 한 대를 생산하는데 약 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수준의 생산 라인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기간 내에 충분한 수량을 생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카이다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KF-21 블록 1의 생산을 20+20으로 간신히 확정하는 동안 튀르키예 칸은 해외 국가와 손을 잡고 공동 생산 시설까지 구비하는 등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한국의 전투기 수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개량될 5세대 전투기인 KF-21EX의 판매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시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경합하는 꿈의 무대이자 한국의 KF-21과 튀르키예의 칸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는 기체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과 2025년의 5세대 전투기 시장을 분석하고 KF-21 블록 3의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체는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중에서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F-22 랩터, F-35 라이트닝,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제니10과 젠 35 이렇게 5개의 기체만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체는 F-35, 수호-257, 젠-35가 전부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미국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절대로 해외 판매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F-22를 상대하기 위해 중국이 개발한 제니십도 중국 공군이 자신들의 전략 자산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철저하게 F-35를 도입하여 5세대 기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의 우방인 파키스탄에게 젠-35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수호-257도 지지부진한 생산 속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미상의 국가와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결국 그만큼 5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도 어렵고 극히 일부 기체만 수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그 어떤 방산 분야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극소수의 기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일례로 2024년에 인도된 F-35의 총 수량은 모두 110대를 넘어가며 지난 15년간 생산된 F-35를 모두 합하면 1100대를 넘어갑니다.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어 냉전 종식 이후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는 F-16 전투기가 모든 계열을 다 합쳐 약 5000대 수준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15년 동안 1000대 이상이나 생산된 F-35의 판매량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이대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F-16처럼 40년 이상 생산 라인을 유지할 경우 F-35의 판매량은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할지도 모를 일인데요. 더욱이 F-35는 F-16이나 다른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라는 점에서 지금의 판매량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현재 로키드 마틴의 전체 매출 중 30%가 F-35에서 나오고 있으니 유인 전투기라는 이유로 F-35를 바보 취급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다소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2024년에 처음으로 5세대 전투기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파키스탄이 첫 도입으로 젠-35를 4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제 5세대 전투기는 성능 측면에서 미국보다 열세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신뢰도가 처참하기로 유명하지만 파키스탄으로 첫 수출 물량을 터뜨렸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5세대 전투기는 대당 기체 가격이 매우 비쌈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의 군비 경쟁 덕분에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가 될 KF-21 블록3, KF-21EX는 이러한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블록1 양산 단계에 놓여있는 KF-21의 5세대 전투기 개량을 논하는 것은 언뜻 보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국은 불과 5년 정도면 KF-21EX를 현실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정도부터 KF-21EX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으며 하나의 전투기가 새로운 버전으로 개량되는 데 있어 5년은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한국은 KF-21의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고 4발의 AIM-120 함람을 탑재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A24 레이더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엔진 성능 개량, 안테나 및 센서 매립화 등을 통해 진정한 5세대 스텔스기를 완성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탄생된 KF-21EX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와 방산 시장의 수출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이 5세대 전투기 판매를 타진할 수 있는 주요 시장은 크게 두 곳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한국 방산에 있어 중요한 5세대 전투기 판매처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중동은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작전 환경에 더해 기꺼이 5세대 전투기에 많은 지출을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예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미 한국 방산의 VIP 고객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만 하더라도 이른바 오일머니를 앞세워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축에 속하며 한국산 무기도 조 단위로 구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나라들은 이전부터 F-35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미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인하여 F-35 도입에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오죽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튀르키예의 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UAE는
한때 중국의 제니10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칸은 이제 겨우 2호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개발을 완료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시제기가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실전 배치까지 이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UAE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뒤떨어지는 일입니다. 평소 UAE가 일부 무기 체계에서 중국제를 구매하기는 했으나 L-15처럼 저렴한 가격에 싸구려 훈련기를 도입했던 것과 중국의 최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데요. 만약 UAE가 중국의 제니10을 산다는 것은 군사 분야를 넘어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것이며 UAE는 제니10을 사는 순간부터 미국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될 것인데 UAE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제니10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F-35를 구매하지 못한 중동 국가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KF-21EX가 유일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준급 성능의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도 한국산 5세대기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낙후된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도입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미국에게 F-35 도입을 타진했다가 실패한 후 그리펜을 추가 도입하며 자국의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필리핀도 4.5세대 내외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합 40대 이상 도입하려는 공군력 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그들이 충분히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의지와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의 군사 도발이 증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도 구형 전투기가 아닌 신형 전투기가 더욱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는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T-50과 FA-50 계열의 수출 실적을 모두 합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이미 대한민국의 항공기를 구매하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F-21EX의 수출 협의 시 우호적인 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군사 강국은 이미 F-35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러한 시장을 개척하며 순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한국이 5세대 스텔스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예상되는 기대 수익은 80조 원 이상입니다. 100대 이상의 5세대기 도입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더라도 최소 2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최대 50대의 F-35 도입을 희망했던 UAE까지 한국이 장악하면 추가로 10조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의 통계와 향후 5세대 전투기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전투기 수요량을 계산하면 충분히 8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과거 한국은 미국제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간신히 첫 자주포 전력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K9을 통해 미국조차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 혁신과 선도가 자주포 분야에서만 끝나라는 법은 없으며 이제는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